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70년 경술생 개띠 상호 장명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물음표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이름을 짓는 방법, 상호 장명하는 방법은 이제 띠별로 상호 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 장명법이 있고, 천간 기준으로 짓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기타 사주 장명법, 신살 주역 장명법은 참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상호 짓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13, 15, 16, 17 요거는 이제 수리상으로 길수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숫자가 나와야만이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고 그럴 때 SK 이제 이걸 한글로 표시하면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발음하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면 E가 5핵, S가 3핵, K가 5핵, E가 3핵이 16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할 때 하 6핵, E 3핵, 닉 3핵, 스 3핵이 되니까 15핵이 됩니다. 그럼 31핵으로 좋은 수리가 되죠. 그 다음 SK 주식회라고 할 때 SK가 애가 5, 스 3, K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16핵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리상으로 어쨌든 좋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확률적으로 한 7, 80% 이상의 정확도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 상호가 일단 수리상호로 잘 안 맞는다 그랬을 때 뭐 뒤에다가 숫자를 붙인다든지 해서 좋은 숫자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띠별로 좋은 상호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술생이라 그럴 때 개띠거든요. 그 띠를 기준해 가지고 개띠생은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이 재물이고 기읍, 기읍이 고객은 손님을 말하고 시읒, 지읒은 재능은 자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띠생이 상호를 진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 시읒, 지읒, 기읍, 기읍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첫 번째 기읍, 키읔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루어진 상호가 좋다. 예를 들어서 뭐 미소처럼 또 크몬과 같은 이런 상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뭉클 할 때 이렇게 되나요? 클이 되네 이렇게요. 뭉클 이렇게 될 때 뭉자는 미음, 비읍, 피읍이고 요 클자는 키읔이니까 이렇게 이제 상호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천간을 이제 보고 짓는 방법입니다. 경술생은 천간이 경금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금 모형 기준에서 보면 니은 그것이 재물이고 기역이 고객이고 이응 히읗이 이제 기술제약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니은 리을 티귿, 두 번째 니은 리을 티귿,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이 되거나 기역으로 이루어진 상호가 좋다, 재물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나온 부동산이라고 그럴 때 물론 이제 더 나온 공인 부동산 중개소 이렇게 다 되겠죠. 그 숫자를 다 합해가지고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더 나은이라는 게 재물은 기술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뭐 주역이라든지 신사성묘학이 있는데 1번 분들은 짓기 어려우니까 1번과 2번 즉 수리와 띠를 기준하거나 수리와 천간 기준에서 이렇게 1, 3을 고려해서 상호를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짓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이제 수리상으로 수리상으로 좋은 번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번째는 이제 주역계, 그 다음에 8번째는 사주하고 자신이 이제 사주하고 합이나 상생이 되는 이제 번호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사주를 분석해서 행운숫자를 찾는다. 경금모형이 묘월에 태어나서 사주에 토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사주니까 토금이 좋다. 그럼 행운번호가 이제 토행은 50이 되고 금모형은 49가 되죠. 만약에 이제 목은 이제 38이 되고 화는 이제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번호를 짓 때
핸드폰 행운 숫자 3개를 이상 사용해서 뒷번호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5하나 그럴 때, 뒷번호가 많이 505 그럴 때, 50이 이사주에는 505가 이게 이제 3개를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 합계를 도해요. 505 하나는 11하고 좋고, 그 다음 앞에서부터 도합니다. 5하고 0은 5의 길, 0하고 5는 5의 길, 5하고 1은 6의 길. 그래서 핸드폰 번호 뒷번호는 모두 4자리가 숫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번호가 좋아야 돼요. 국번호 합계만 보시면 됩니다. 국번호 합계. 3396은 21역으로 좋다. 그 다음에 국번호하고 뒷번호, 010을 포함한 번호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3396이 21액이고 505 하나가 11액인가 32액으로 좋고 010을 포함해서 010 포함하면 32에 1을 더하니까 33액이 되죠. 이렇게 이제 조택은 수렴 관계된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번호, 뒷번호, 주역계가 모두 좋아야 된다. 그래서 3396도 505 하나도 주역계는 좋습니다. 택하역은 나쁘지만 택하역 5호는 좋다는 얘기고요. 천집이 6효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6의 505를 주역으로 바꾸면 풍화가 인가 된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사주하고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505 하나를 봤을 때 505 하나를 사주로 바꾸면 경자라고 가정하는 법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사년 띠하고 부딪혀서 경자라 그러면은 화극금 수국화 이렇게 별로 상극이 되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번호를 짓는 방법과 1970년 경술생 개띠 상호 짓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검색에서 남은 장면 초록을 입력을 하세요. 다음에서 들어가 찾는 게 편합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무료 이름 풀이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 사주궁합, 개명, 그 다음에 장명은 홈페이지라든지 010-9545-238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터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 백수원과 이름 운세 풀이는 가람 이름 장명철학관에 문의하시고 수맥 도자기나 기도자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쓴 대한수맥 감정원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수맥이나 UFR을 차단하는 브라킹 생기도자기고 요게 좋은 기간은 기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 효과음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 감정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하는 사업체 이름에 엄청난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은 단순히 가게를 알리는 걸 넘어서 번영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상호장명법, 그 아주 흥미로운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안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는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전통적인 장명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세기 동안 발전해온 꽤나 체계적인 학문에 가까워요. 자, 이걸 바로 상호장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업 번창을 위해 이름을 짓는 기술이죠.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원리를 파헤쳐 볼게요. 1970년, 그러니까 개해에 태어난 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장명에는 사실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름의 획수를 따지는 수리장명법, 두 번째는 태어난 해에 띠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천간을 분석하는 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수리장명법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름에 쓰인 한글의 총 획수를 계산해서 길한 숫자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먼저 이름을 한글로 쫙 쓰고요. 그런 다음에 각 글자의 획수를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별로 획수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계를 내는 거죠.
그렇게 나온 숫자가 미리 정해진 81개의 기란 숫자 목록에 포함되는지 이걸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게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큰 기업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이걸 한글 소리 나는 대로 SK 하이닉스라고 쓰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SK는 총 16회, 하이닉스는 15획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16과 15, 둘 다 기란 숫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둘을 합친 31이라는 숫자도 엄청나게 강력한 길수로 여겨진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숫자를 맞췄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이름과 사업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사업주가 태어난 해의 띠를 활용하는 띠별 장명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1970년생, 즉 개띠를 예로 들기로 했잖아요. 이 개띠인 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소리, 그러니까 초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재물운을 부르는 소리는 미음, 비읍, 피읍, 고개군을 부르는 소리는 기역, 키읔, 그리고 재능이나 기술을 상징하는 소리는 시옷, 지읒, 치읓 이렇게요. 그럼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보통은 재물을 뜻하는 소리랑 고객을 뜻하는 소리를 결합하는 걸 이상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 뭉클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뭉은 재물운의 미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클은 고객운의 키역으로 시작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의 조화를 딱 맞춰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깊은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천간장명법이라는 건데요. 이 방법도 소리를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단순히 12간지 띠만 보는 게 아니라 태어난 해에 천간이라는 뭐랄까 좀 더 구체적인 우주적 에너지와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1970년은 경술년이라고 해서 천간이 경금에 해당하거든요. 이 표를 딱 보시면 띠별 장명법이랑 천간 장명법에서 추천하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고개군을 뜻하는 기역, 키읔은 똑같은데 재물운과 재능운을 상징하는 소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더 정교한 분석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비단 이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화번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운의 숫자를 찾으려면 먼저 사주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을 바탕으로 한 말하자면 개인의 에너지 지도 같은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약한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사주에서는요,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 오행에 해당하는 고유한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주는 숫자를 찾아서 전화번호에 넣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사주에 흙, 토와 쇠, 금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분에게는 흙을 상징하는 숫자 5와 0, 그리고 쇠를 상징하는 4와 9가 개인적인 행운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완벽한 행운의 전화번호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꼼꼼하더라고요. 여러 층의 조건을 다 맞춰야 해요. 그냥 행운의 숫자 몇 개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뒷번호 4자리의 합, 또 인접한 숫자들끼리의 합, 심지어 번호 전체의 총합까지 이 모든 게 다 길한 숫자가 되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핵심 목표는요, 단순히 운 좋은 아이템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조화입니다.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우주의 질서 사이에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거의 균형과 정렬을 추구하는 하나의 철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A/B 테스트를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전통과 믿음이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